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남북 두 국가를 수용하자. 이래서 지난주 아주 시끄러웠었죠. 그런데 그 진전된 이야기들이 주말 이번 주 초에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잠깐 다뤘지만 무슨 발언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요. 지난 19일에 열렸던 9.19 공동선언 6주년의 기조연설자로 나섰었는데 이 자리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인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 시절부터 앞장서서 통일을 주장했던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남한을 그러니까 두 개의 개별 국가로 인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른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을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다만 이걸 두고 이제 야권 내부에서부터 혼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이제 임 전 실장 쪽에서는 노무현 DJ 정부 때 있었던 인사들 이를테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나 임동원 전 장관 등등은 모두 본인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면서 주장에 힘을 더 싣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여당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역시 이 발언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기념사에서 사고를 친 것 같은데 그게 문 대통령 생각이냐 이렇게 묻는 전화가 몇 통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고 반민족적 처사다 하고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제 생각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을 부정한다는 점, 특수 관계론 이것을 변경해야 할 어떤 사정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임종석 실장 들어왔네요. 나중에 적절하게 좀 더 해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자가 저런 주장을 하면은 옳아요. 그렇지만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직도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너무 빨리 가면은 안 돼요. 네, 김 대변인께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그 원로급에 해당되는 선배가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을 이렇게 나무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친명계 쪽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친명계는 지금 민주당을 주도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목적은 차기 정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너무 섣부르고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지 못한 단견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색깔론에 의해서 선거에 불이익을 본 적이 굉장히 많은데 색깔론에 또 이용당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걱정 부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이것뿐이 없어요. 본인의 존재감이 너무 없어지니까 그 조급함에서 좀 섣불리 말을 뱉은 거 아닌가. 대부분 제가 권력자들과 과거에 일을 많이 해보면 존재감이 좀 없어지고 조급해지면 이게 좀 길게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을 보고 이게 이슈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존재감을 하기 위해서 뱉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김 대변인께요. 이제 이 일이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저희들의 궁금증은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교감 상태에서 나온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정동영 의원께서 분명히 저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아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반민족적 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감이 있었다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교감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임 전 실장의 신의를 배신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신을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실 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교감이 됐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이제 지금 얘기한 임종석 실장이 크게 혼났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마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당내에서 재집권 플랜 본부장을 자임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 후보로서 또 대선에 가도해서 입지를 다지는 데 역할하겠다라는 것도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굉장히 크게 공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앞서 이제 김상인 대변인님이 색깔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색깔론에 대한 공세를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고요. 또 중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논란 자체가 민주당에게 전략적으로도 도움될 것이 없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라든지 헌법 3조 4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뭐 공감하거나 동의하기도 어렵고 민주당의 강령에 들어있는 그 통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사실상 함께 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부분을 지도부를 대표해서 강하게 비판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조역장님, 그런데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제 이름 두 개가 딱 떠올랐는데 한쪽에 임종석, 한쪽에 김민석 이렇게 되자 아, 이 비슷한 배경 가진 사람들 아니야? 오늘날은 입장이 참 많이 달라졌군.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운동권 뭐 다 아시다시피 네. 운동권의 대표격인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예. 뭐 김민석 그 수석 최고위원한테는 그런 말들이 안 따라다니는데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늘 뭐 종북 주사파 이런 비판이 따라다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것도 왜 이게 민주당에서 선을 긋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면 네. 사실은 그 남북한은 지금 두 개의 국가예요. 유엔에 1991년에 가입돼 있잖아요. 각각 네, 네. 두 개의 국가죠. 네. 그런데 이제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일부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고 특히 요새 젊은 층이 그렇게 아마 동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두 개의 국가론을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적대적 이국가론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뭐 북한의 헌법을 개정해서 그걸 헌법에 명문화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김정은이 얘기한 뒤에 한 10개월쯤 뒤에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똑같은 주장을 한다. 그러면 결국 따라하기 아니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임종석 전 실장이 김정은의 작년 12월 선언과 무관하게 어차피 지금 이국가가 돼 있는 것 아니냐. 네.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자라고 했다면 파장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작년 12월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커진 것이고 문제가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성 의원님. 그래서 이제 김민석, 임종석 한 사람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수석 최고위원 자리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그러나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번에 공천 과정 그 어려움 겪더니 이제는 원외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겉으로 봤었을 때는 뭔가 김민석 최고가 이긴 것처럼 승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두 번의 총선에서 전부 다 지금 이제 당선이 되고 수석 최고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를 하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임종석 지금 이제 전 뭐 실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통일 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멘트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발언이 또 나오다 보니까 두 네. 사람의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리를 했다라는 것인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발언이 민주당 진영, 친문 진영에 도움이 되는 게 있냐라고 한다면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비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모습일까? 제가 봤을 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그냥 최대한 가만히 그냥 조국혁신당을 건드리지 않고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볼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김민석 최고가 계속 조국혁신당을 자극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당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면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못할 뿐이냐? 제가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결국엔 좀 급하다 보니까 네. 자기 어떤 정치적인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급한 마음에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그동안 통일에 관련된 발언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솔직하고 대담한 리더였습니다. 협상에 임하는 그의 의지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경제 중심으로 가겠다는 확고한 자세로 인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난 통일운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게 11월입니다. 저한테는 이 남북 문제가 해결이 돼서 동북 3선까지 우리 어떤 경제 지평을 넓히고 나아가서 어떤 북방으로 나아가는 이 제가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고 꿈인데 숙명처럼 생각하는데 네, 김 대변인께요. 그래서 저 임종석 실장 얘기가 나오자 이제 신문들이 과거에 정세현, 네. 뭐 이종석 저기 통일부 장관 역임했던 네. 분들이 했던 얘기까지 다 묶어서 맥락이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참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예. 이 최고위층 공직을 역임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봤으니까 안 된다 이거잖아요. 예. 이게 꼰대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미래의 일까지 본인이 해봤으니까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미래 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우려를 해요. 그래서 북한에 네. 급변 사태가 나면 중국이 그때 이거 너네 국가 같은 나라 아니라며 하. 우리가 그러면은 우선권을 주장할 거야.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냐 이런 것도 우려를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는 겁니다. 네. 지금 정치가 뭐 진짜 2달이면 2년과 같다는 말까지 하고 생물이란 말도 하잖아요. 네. 미래는 생물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신들이 과거에 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을 하고 큰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해봤다고 해서 미래도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좀 더 본인들이 했던 그 분야에 대한 책임 그리고 후배들에게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재훈 기자, 임종석 전 실장의 그 통일과 관련된 발언은 사실은 지금 한국당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 본인이 자랐던 이제 고향을 방문해서 이산가족을 만나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전국 탈북민 총연합회가 있는데 이 단체는 이제 임 전 실장을 향해서 비판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오늘 국회를 찾아서 항의를 할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